계속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full disclosure, 정보를 숨길 수는 없다. 아니다. partial disclosure, 일부분만 disclosure하고 일정 부분은 숨긴다 하는 얘기를 조금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할 텐데 몇 가지의 그 전제 조건들이 필요해요. 우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측, informed party, 뭐 우리가 주로 기업 얘기를 할 테니까 기업의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매니저가 디스클로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릴리즈 할지 아니면 withhold 할지 자발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뭐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디스클로즈 해야 되는 인포메이션도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업의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릴리스되는 인포메이션이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결국 기업의 볼런터리 그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가 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 결정하고 자시고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볼런터리 디스클로저 디시전을 내리게 되는데 이 밑에 걸 먼저 얘기하면 만약에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디스클로즈 하기로 한다면 그 정보를 truthfully reveal한다. 즉 결정 그 디스클로즈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 인포메이션을 왜곡해서 릴리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중요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인포메이션이 없는 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uninformed party라고 하는데 가령 뭐 회사 외부에 있는 그 인베스터들 생각을 해보면 이 인베스터들은 정보가 없지만 뭐는 알고 있냐면 펌 매니저가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펌의 매니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뭔지는 인베스터가 모르죠. 그러니까 uninformed죠. 그렇지만 인베스터가 내가 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거를 매니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즉 내가 뭔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면 인베스터는 매니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런 그 논리적 순환 관계를 우리가 common knowledge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네가 뭐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rational하게 react를 한다. 정보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않는 대로 rational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에요. 사실 이 common knowledge하고 rationality가 없으면 뭐 아무거나 다 설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미친 사람, 정신없는 사람, 뭐 irrational한 behavior까지 다 포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 어떤 analysis의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 제가 truthfully reveal 한다 그랬는데 그 truthful disclosure를 support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만약에 untruthful disclosure,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기를 쳤다 이거죠. 거짓으로 어떤 공시를 했을 때 그것이 디텍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약에 디텍트가 되고 나면 그게 발각이 되고 나면 굉장히 쉽게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밑에 깔려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이 아주 조그만 하더라도 그때 받게 되는 페널티가 굉장히 크다면 expected 페널티가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디스클로저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거짓으로 공시한다라는 거는 정말 모든 걸 일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가끔 보지만 가끔 거짓으로 공시하는 회사도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 거짓 공시가 났을 때 굉장히 큰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든가 경영자로서의 레퓨테이션에 큰 데미지를 입는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공시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감히 거짓으로 공시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제외를 하겠다 하는 문제고, 두 번째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기업이 공시를 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정보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verify 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한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 오디터가 되겠죠. 그런 어떤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어떤 그 verify 될 수 있는 verify 할 수 있는 어떤 underlying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정이 충족되는 한 어떤 그 truthful disclosure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서포트가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매니저가 거짓말을 칠 수도 있고 디텍트 될 수도 없고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를 어널리시스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널링이나 솔팅이라고 해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truthful disclosure 하에서의 direct disclosure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시작을 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unraveling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막 얽혀있는 것들이 줄줄줄줄 풀려나간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애한테 가서 뭐 좀 이런 거 그림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이런 그 실타래가 줄줄줄줄 풀려가는 거를 찾아왔더라고요. 전 집에서도 저희 딸애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리서치 회의 같은 거를 종종 하거든요. 뭐 저희 집사람이나 뭐 딸애가 이런 리서치를 알 리가 없죠. 근데 그냥 평범한 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레벨에서 도대체 내 말이 그럴듯하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앞에 앉혀놓고 자주 얘기해요. 뭐 되게 싫어하는데. 그로스만하고 밀그럼이 얘기했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unraveling 프로세스 때문에 private information이 감춰질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 아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 가정은 그 논리는 뭐냐면 common knowledge하고 rational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스터 인포메이션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그 common knowledge 상식을 가지고 있고 rational하게 반응을 한다면 정보를 감출 수는 없다. 왜 그런지 예를 통해서 제가 한번 같이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 오렌지를 갖다가 한 박스를 사려고 그래요. 박스 오브 오렌지. 근데 오렌지를 파는 사람, 셀러는 그 셀링 프라이스, 매출을 그 오렌지 박스를 가장 비싼 값에 팔고 싶어 해요. 자, 오렌지에 대한 코스트는 무시해버립시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레베뉴 맥시마이즈를 하려는 셀러를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런데 오렌지 박스, 그러면 오렌지 박스 하나에 도대체 오렌지가 몇 개 들었느냐, 즉 오렌지 박스 하나를 어떤 밸류를 줄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오렌지 하나에 대해서 1불 정도의 가치를 책정할 수 있어요. 나는 오렌지 하나 사 먹으면 나는 그게 1불 정도까지는 내가 낼 용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오렌지 박스 안에 이 오렌지가 도대체 몇 개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오렌지 박스가 있는데 이 안에 오렌지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4개가 들어있는지를 확실히 알면 나는 얼마를 지불하겠어요. 4불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우린 지금 몰라. Only seller knows the number of orange in the box. 셀러만 알고 있어요. 즉 셀러만 private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의 박스 안에 몇 개만의 오렌지가 있어서 이 오렌지 박스 하나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셀러가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도대체 오렌지 박스 안에 몇 개의 오렌지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10개, 20개, 30개, 40개 각각 4분의 1의 확률로 들어있다고 합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오렌지 박스 안에 10개짜리 20개 들어있는 오렌지, 그 다음에 30개 들어있는 오렌지, 40개 들어있는 오렌지씩인데 각각의 확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씩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준다고 합시다. 과거의 뭐 경험상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prior belief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문제는 뭐냐면 오렌지 박스를 오픈해 주면 이 셀러가 박스에 오렌지 박스를 오픈해 주면 오렌지 개수만큼 돈을 내면 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10개짜리라 오렌지 박스라고 열어주면 10불 내면 되고 20불 내면 되고 30개 들어있는 거를 베리파이 해주면 30불 내면 되는데 셀러 입장에서는 이 오렌지 박스를 열 수도 있고 즉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리빌할 수도 있고 리빌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그러면 열지 않으면 내가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오렌지의 개수만큼 프라이스를 주겠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리스크 뉴트럴하고 컴패러티브한 마켓의 프라이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뉴트럴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대감만큼 얘기를 한다는 거고, 컴패러티브하다라는 거는 셀러가 모든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오렌지의 개수만큼은 돈을 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나는 여기서 25불 낼 거예요. 그죠? 평균이 25가 되겠죠. 자, 셀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셀링 프라이스를 맥시마이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오픈 더 박스. 그래서 자, 오렌지 여기에 몇 개 있다 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디스클로저를 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박스를 안 열 테니까 without opening, 박스를 안 열 테니까 뭐 사가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셔 라고 하는 거는 디스클로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셀러 입장에서는 박스를 오픈하느냐 아니면 오픈하지 않고 파느냐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디스클로저를 하느냐 디스클로저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고. 자, 만약에 셀러가 디스클로즈를 하지 않는다면, 박스를 오픈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박스에 대해서 0.25씩 확률을 곱하면, 즉 평균을 내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25가 요 expected value of number of orange conditional on no disclosure.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기대값은 평균적으로 2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25불을 서제스트를 했어요. 25 이상 나는 낼 용의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셀러가 30개나 40개를 가지고 있는 오렌지 박스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마켓에서 내려고 하는 값은 25불밖에 안 되잖아요. 25불가 이상은 박스를 열지 않는 이상 내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30개, 40개짜리 오렌지 박스를 가지고 있는 셀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25불을 열지 않고 25불이라는 가격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심플리 박스를 오픈하고 나는 40개야, 난 30개야 라고 말하고 30불, 40불을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30개, 40개짜리 오렌지를 가지고 있는 셀러들은 디스클로즈를 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다시 바이어 입장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30개, 40개짜리 오렌지 박스들은 셀러 입장에서 오픈을 하는데, 그러면 아직도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애는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10개짜리, 20개짜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ational thinking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25불 주면 안 되겠다. 25불이 아니라 아직도 열고 있지 않는 애들은 10개짜리, 20개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이네. 그러면 평균 얼마야? 얘들은 그러면 나는 15불로 프라이싱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바이어가 프라이스를 변화시키겠죠.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시장 가격이 15불이라면 이제 20불짜리 오렌지 박스를 가지고 있는 셀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가격이 15불이 됐네. 아까 25불이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시장 가격이 이제 15불 됐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오픈해야 되겠다. 그럼 얘도 오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어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어가 15불이면 당연히 20불짜리 오렌지 박스라면 셀러가 오픈을 했을 텐데, 그래도 오픈을 안 하고 있다면 남아있는 애는 얘밖에 없네. 가장 낮은 애밖에 없겠구나. 안 되겠다.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제일 낮은 가격으로 프라이싱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10개 오렌지를 가지고 있는 셀러, 이런 셀러가 지금 10개, 20개, 30개, 40개짜리, 이걸 보통 우리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러의 타입. 그러니까 lowest type, 가장 안 좋은 타입만 결국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이 친구는 디스클로즈를 하던 안 하던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제일 나쁜 타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클로즈를 안 한다는 거는 내가 가장 나쁜 타입을 디스클로즈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40불짜리도 디스클로저, 30불짜리도 디스클로저, 20불짜리도 디스클로저, 10불짜리는 디스클로저 하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게 하나씩 하나씩 줄줄줄줄 풀려가잖아요. 그렇게 풀려간 이유는 25불부터 가격을 지금 계속 마켓이 디스클로즈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서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unraveling이라고 그래요.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줄줄줄줄 풀려가듯이 어떤 그 과정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rational한 마켓에서 private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바이어가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몇 개인지는 몰라.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알고 있다라는 거는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 rational expectation을 수정해 간다라는 메커니즘이 워킹을 하면, 셀러 입장에서 지금 셀러가 4가지의 타입을 가지고 있었죠. 4분의 1씩의 확률을 가지고 4가지의 타입이 있는데, 셀러도 마켓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2개가
같이 이제 워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불이 된 상황이라면, 이 10불의 가격이라면 20, 30, 40은 다 디스클로즈 했고, 이 10이라는 친구도 뭐 디스클로저, 난 어차피 하나 안 하나 10불이니까 디스클로저 했다 치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디스클로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바꿀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퀄리브리움은 사실은 물리학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퀄리브리움이 우리 균형이잖아요. 균형. 어떤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상태.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켓 이퀄리브리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unraveling full disclosure equilibrium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뭐 별달리 우리가 여기서 뭐 중요한 어떤 그 어널리시스가 그 밑에 깔린 것도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겠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현실에 당신 얘기가 맞다면 현실에서 모든 펌들이 인포메이션을 다 디스클로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그 리서처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언레블링이 fully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뭔가 어떤 프릭션이 있지 않느냐. 뭔가 이 언레블링이 실타래가 줄줄줄줄 끝까지 풀려나가면 이 full disclosure가 일어나는데 뭔가 이게 끝까지 풀려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뭔가 딱 이 언레블링을 막아버리는 어떤 force, friction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먼저 얘기가 나온 게 야, 이 디스클로저를 하는데 코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좀 전에 우리가 언래블링 얘기할 때 셀러가 그냥 박스를 툭 열면 즉 디스클로저를 하는데 그냥 박스를 오픈하면 끝이었어요. 즉 내가 디스클로저 하는데 아무런 코스트가 없었죠. 그런데 코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즉 뭐냐? 가령 이런 그 오렌지 박스가 그냥 여기다가 못을 꽉 잔뜩 박아놨어. 못을 잔뜩 박스에다가 저기 뭐야 나무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못질을 다 그냥 사방에 해놔서 이거 박스 오픈하려면 아 이거 아저씨 불러야 돼 아저씨.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 박스 다 오픈하고 그러면 인건비로 내가 이 박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7불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디스클로저 하려면 코스트가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 내가 이제 오렌지를 파는데 이그 오렌지 박스를 오픈을 안 하고 팔면 아무런 코스트가 없겠죠. 이 디스클로저 코스트는 안 드는데 내가 만약에 이 박스를 오픈을 한다고 하면 그 마켓 프라이스에다가 이제 코스트가 있으니까 net profit은 그 프라이스에서 이 아까 디스클로저 하기 위한 코스트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모든 셀러들이 박스를 오픈을 안 하면 아까 25불 우리가 책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25불을 책정을 하는데 이렇게 좀 지울게요. 25불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제일 높은 타입인 40불 이 셀러를 생각을 해봅시다. 야, 지금 마켓 프라이스가 25불인데 내가 그냥 팔면 25불 이상은 못 받죠. 그런데 박스를 오픈하면 40에다가 아까 7이 코스트였잖아요. 오픈을 해주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33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5불하고 33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셀링 프라이스를 맥시마이즈 하려면 디스클로저 코스트 빼고 40불짜리 오렌지 박스를 가지고 있는 이 셀러는 디스클로저 코스트를 감안하더라도 오픈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40불짜리 오렌지를 가진 사람은 그 박스를 오픈을 할 것이다 하는 게 추측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33불과 25불을 비교했을 때 40불짜리 그 박스를 가진 사람들은 오픈을 할 것이다. 디스클로즈 할 것이다.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아직도 박스를 오픈을 하고 있지 않는 애들은 40개짜리 오렌지 박스는 빠져나갔으니까 이 셋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3분의 1씩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애들은 얘네 셋 중에 하나니까 내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거는 얼마다? 평균적으로 20불이 되겠죠. 남아있는 애들이니까. 10, 20, 30 중에 각각 3분의 1씩 확률이니까 나는 여기다 줄 수 있는 가격이 20입밖에는 안 되는 거죠. 바이어 입장에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 누구를 생각해 보냐면 아까 우리 40불짜리 이 사람 디스클로즈 했다 그랬으니까 남아있는 애들 중에 제일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30불짜리에는 얘는 팔면은 30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얘 입장에서는 23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3불하고 현재 마켓 가격인 20불하고 비교해 보면 나도 디스클로즈 하는 게 낫겠다. 코스트가 들더라도 나도 디스클로즈 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23불이 높은.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애는 똑같은 논리로 얘네 둘밖에 없네. 그러면 마켓 프라이스는 얼마로 수정이 되겠어요?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니까 마켓은 15불까지밖에 페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 40불짜리 이 사람도 디스클로저 코스트 고려했을 때 디스클로저 하는 게 낫다. 30짜리도 디스클로저 코스트 고려했을 때 디스클로저 하는 게 낫다. 20불짜리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만약에 디스클로저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13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마켓 가격이 얼마예요? 15불이잖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20인 애는 디스클로즈 해서 내가 코스트를 7불이나 쓰고 해봐야 13불 받는데 현재 마켓 프라이스가 15면 디스클로즈 안 하는 게 낫죠. 얘는 어떨까요? 10불짜리에. 얘는 빼면 얼마를 받냐면 디스클로즈 한다면 3만 받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10인 회사도 디스클로즈 안 하죠. 즉 뭐냐? 그러니까 오렌지 파는 사람들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10이라는 애하고 20이라는 애는 아까 우리 디스클로저 코스트가 7불이었을 때 마켓은 이걸 감안해서 프라이스를 지금 쭉쭉쭉쭉 감소시켜 나간다고 해서 15불까지 왔는데 15불이 된 상태에서 (10개짜리) 오렌지, 20개짜리 오렌지는 박스를 오픈할 인센티브가 없고 10개짜리, 20개짜리가 박스를 오픈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어는 15불이라는 가격을 변화시킬 인센티브가 없고 둘 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균형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움 상황. 이 얘기가 베레키아가 이야기했던
1983년도에 요 90년 페이퍼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83년도에 얘기한 partial disclosure equilibrium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박스를 지금 4개의 타입이 있는데 10개, 20개, 30개, 40개인데 마켓 프라이스가 15가 되고 얘네들 둘은 disclose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은 disclose 하지 않는 얘네들은 non-disclosure 타입 얘네들 둘은 disclose 하는 타입으로 나눠진다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partial disclosure equilibrium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타입들을 보면 얘네들 둘은 평균보다 얘네들 둘은 좋은 애들 아니에요. 지금 원래 평균이 얼마였냐면 25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타입이 지금 4가지 타입이 있는데 4가지 타입 중에 좋은 애들인 disclose 한다. disclose good news. 안 좋은 애들은 withhold bad news. 안 좋은 애들은 disclose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prediction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켓에서 disclose 하는 애들은 30, 40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이 펀 입장에서는 아까 7불씩 disclose 하는 코스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 disclose 하지 않는 타입들은 보면 원래 이 인포메이션이 리빌 됐다면 10불, 20불씩 받아야 되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마켓 프라이스는 얼마냐면 지금 15불에 대해서 이 2개의 펌이 같은 값으로 밸류 되고 있는 거죠. 10불, 20불짜리가 15불에 판매되고 있으니 20불짜리 오렌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언더밸류 되고 있는 거고 10불짜리 오렌지를 가지고 있는 애는 오버밸류 되고 있는 거죠. 원래 true price보다 그 인포메이션이 모두 리빌 됐다면 10불, 20불 각각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undervalue, overvalue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레키아의 이 스토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8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엠피리컬 리터리처의 하나의 바탕이 되고 있어요. 뭐 포멀하게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아마 내일 좀 더 포멀한 얘기는 내일 말씀드릴 텐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오렌지 박스 이거는 10개, 20개, 30개, 40개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가정하고 각각의 확률이 처음에 4분의 1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확률이 어떻게 되든 오렌지의 개수가 뭐 10개, 20개 이게 아니라 뭐 any 넘버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제너럴한 리절트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갈게요. 지금 아까 우리가 full disclosure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프릭션이 없겠느냐, 어떤 force가 없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프릭션으로 disclosure cost를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딴 거 없냐? 라고 했더니 비슷한 시기에 딴 것도 있어 라고 들고 나온 게 누구 얘기냐면 다이 1985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disclosure cost는 이제 없다고 쳐봅시다. 자, 다시 disclosure cost는 없어요. 그럼 아까대로 우리가 full disclosure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또 다른 프릭션으로 뭐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아까 지금 셀러가 우리가 그 4명이 있었잖아요. 4타입이 있었잖아요. 카피를 해서 다시 가볼게요.
셀러가 지금 넷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가정돼 있었냐면 이 셀러들이 지금 각각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제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전제가 돼 있는데 셀러가 인포메이션이 반드시 있나? 셀러가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회사의 매니저가 반드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나요? 많은 경우에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마켓보다 지금 우리는 마켓과 펌 간의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 상대적인 에이시메트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켓만큼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마켓에는 특히 그 애널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보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고 그 애널리스트들의 인포메이션이 어떤 경우에는 막 더 정확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켓이 가지고 있는 언설튼티만큼 회사의 매니저도 나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 인포메이션의 그 에이시메트리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셀러가 지금 우리가 셀러가 펌의 매니저잖아요. 매니저인데 인포메이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셀러의 타입이 지금 이렇게 항상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셀러의 타입이 나 이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럴 가능성이 2분의 1,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2분의 1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2분의 1씩 내가 확률을 준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확률은 아무거나 줘도 돼요. 가령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0.8, 여기가 0.2, 아니면 더 높아서 0.9, 0.1 아무 상관없어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 친구들은 지금 타입이 인포메이션이 항상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informed manager라고 그러고 이 친구는 셀러처럼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uninformed seller라고 그래요. 가령 이 uninformed seller는 우리가 지금 이 example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판매 대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너가 몇 개인지 얘기를 안 해주고 이 박스를 딱 밀봉을 해놓고 야 너 이거 좀 팔아라 그래 놓고 셀러가 어디로 가버렸어. 연락도 안 돼. 이 uninformed는 아 내가 팔기는 파는데 난 몇 개 있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반대로 이 informed 파티는 정확하게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럴 애들 확률이 2분의 1, informed 파티일 확률이 2분의 1, uninformed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이거죠. 아까 우리 만약에 informed일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5불이었잖아요. 그럼 이럴 확률이 이제 2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아, 셀러가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지금 몇 개인지 딱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네가 알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럴 확률이 2분의 1. 근데 얘는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거든.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는 얼마로 평가를 해야 돼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25죠. 이럴 확률이 2분의 1. 그러면 얘네 둘을 평균을 내면 2분의 1씩 2분의 1씩 평균을 하면 나는 역시 25불밖에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바이어 입장에서 밸류에이션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40불짜리하고 30불짜리의 인포메이션이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현재 마켓 프라이스가 25불이야. 근데 나는 30이라는 걸 알고 있어. 30 아니면 40이라는 걸.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디스클로저죠 뭐. 이 친구들하고 30하고 40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나는 디스클로저 할래. 나는 오픈 더 박스. 그리고 높은 가격을 받을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이어 입장에서 아직도 박스를 오픈하고 있지 않다면 남아있는 애들은 얘네들 둘이던가 10개, 20개 아니면 이 친구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당연히 이 프라이스는 수정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느냐? 그걸 아마 이쪽에다가 계산을 해냈을 거예요. 10개 아니면 20개일 애들이 아까 2분의 1씩의 확률이 남아있는 애들이 2분의 1씩이죠.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베이지안 업데이팅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B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남아있는 A라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지금 이제 수정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될 애들하고 아니면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는 애들 아까 여기 얘네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25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5개 있거나 아니면 10개 아니면 20개 10개 20개 아이고 10개 20개 얘네들 둘을 가중평균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평균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평균이 21.67로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15하고 25를 가중평균했잖아요. 25는 어디서 나온 애냐면 얘가 25고 여기 10개 아니면 20개니까 얘의 평균은 15가 되고 그죠? 그 두 개를 15하고 25하고 요 남아있는 확률 4분의 1, 4분의 1, 근데 2분의 1 요것까지를 다 고려하면 그때 확률은 뭐냐면 각각 3분의 2하고 3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21.67의 가격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프라이싱을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포메이션이 아까 있는 애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메이션이 있는 애들은 10개, 20개 있는 애들은 지금 마켓 프라이스가 자기네 실제 가지고 있는 오렌지보다 높잖아요. 디스클로저 안 하지. 안 하는 게 합리적이고. uninformed 애들은 얘네들은 뭐라고 디스클로저를 할 수가 없어. 모르기 때문에. 아까 lie 하면 큰일 나는 거 우리가 가정하고 있었잖아요. 네가 디스클로저를 안 할 수가 있대. lie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자기가 지금 25개인지 이거는 평균이고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개라고 클레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클레임을 하려면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틀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uninformed party도 디스클로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역시 우리는 뭘 지금 구성했냐 하면 균형을 찾은 거예요. uninformed party 디스클로저 할 수 없고
informed party 중에 low type, 그러니까 안 좋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 disclose 안 하고, 마켓은 프라이스를 수정 안 하고, 아무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 균형 상황이 온 거죠. 그렇게 되면 21.67이라는 가격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 disclose 안 한 애들은 overvalue 되는 거고, 원래 가격은 10하고 20이었잖아요. overvalue 되는 거고. 이 인포메이션이 없는 애들은 원래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인포메이션이 없다. 제발 좀 믿어달라. 난 모른다. 라는 거를 마켓이 믿어준다면 얼마에 받겠어요? 이 친구들 25불에 받겠지. 만약에 나는 정말 인포메이션이 없다. 내가 디스클로저를 안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알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거다. 라는 것을 마켓이 그렇구나 라는 거를 믿어준다면 25불을 받겠죠. 근데 21불을 받기 때문에 얘네는 undervalue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켓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디스클로저를 안 한다라는 거를 믿지 못하는 애들은 누구 때문이에요? 얘들 때문이지. 왜냐하면 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디스클로저를 안 하면서 나 인포메이션이 없어.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마켓 입장에서는 디스클로저를 안 하는 애들이 이것들이 정말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척 하는 건지 구분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에서는 이 uninformed가 제발 좀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이 example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uninformed party의 strategic disclosure incentive가 negative externality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negative externality는 뭐냐? uninformed firm들이 undervalue 될 수밖에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퀄리브리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쭉 그냥 이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게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